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딸 김건희 씨가 관련됐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MBC 뉴스타파 등이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녹취 파일이 단서가 될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걸 둘러싼 법적 논란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이경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경환입니다. 네,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짧고 굵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할 텐데요. 이 장모를 둘러싼 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짚자니 시간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으로만 좀 한정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자세한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궁금한 게 공소시효인데요. 이 녹취 파일 공개된 걸 보니까 장모가 공소시효 끝났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던데 이걸 둘러싸고도 좀 그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법적으로? 뭐 먼저 말씀하시죠. 예, 글쎄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려면 예. 일단 공소시효 기간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건 관련해서는 이제 7년이냐 10년이냐. 근데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까? 예, 두 종류가 있 뭐 가장 어떻게 처벌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장기 몇 년인가에 따라서 이제 7년이나 10년이 되는데 이건의 경우에 이제 5억 원 이상이 되느냐, 피해 또는 이익이 5억 원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10년 이상일 수도 있고 10년 미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이상이라면 네.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미만이라면 즉 10년보다 낮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네. 이 사건이 대부분 2010년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7년이라면 이미 다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피해 또는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냐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주가 조작은 한 5억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일단 그 장모의 말을 빌리면 오히려 피해만 봤을 뿐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5억 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7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기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10년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기사에서 10년이라면 2010년 9월 22일이 이전에 발생한 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거든요.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2010년 2월경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다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마 실제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은 2010년 겨울부터 2011년 1월 내지는 3월까지 네.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2010년 9월 23일 이후에까지 계속적으로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종료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공소시효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조금 뭐 다른 의견인데요. 네. 일단 공소시효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도 어제 그 조항을 쭉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실제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행위에 따라서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시세조정 행위가 있으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돼요. 그리고 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했을 때는 형사소송법상 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장기 10년 이상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득금이나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시세조정 행위가 입증이 되면 10년 이상이 될 거고 이득금이나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오. 예. 그래서 시세조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시세조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핵심은 그 기산점 문제인데요. 예. 근데 이제 기산점 문제는 이 김건희 씨가 그 소위 선수인 이 씨에게 예. 그 시세조정 내지는 자본시장법상 주식거래에서 선수인 이 씨에게 10억 원짜리 증권 계좌를 넘긴 거는 2010년 2월이 맞고요. 예, 그렇죠. 예, 최고점을 찍은 거는 2011년 3월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산점을 뭘로 잡느냐가 이야기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범죄 종료시로 보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범죄 종료시는 시세조정 행위가 있었다는 2011년 3월경이 맞고요. 다만 문제는 김건희 씨와 선수 이 씨 사이에 예. 공모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공모 관계가 입증되느냐가 오히려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예. 근데 좀 두 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이득 내지 손실이라는 게 예. 주가 조작 세력이 전체적으로 얻은 이득과 손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의 이득을 총합한 합치는 것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가담한 모든 세력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뭐 피해 이익하고 관련이 없다면은 분리될 수도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우리 신정식 변호사님 말씀 중에 예. 2011년 3월이 뭐 범죄 종료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뭐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범죄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뭐 그때 실제가 실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종료가 된 거란 맞는데 이전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든 이러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래서 시세 조정이 단순히 시세 결과만 가지고 확정적으로 2011년 3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다 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 그 조국 정경심 사건 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최 씨 같은 경우 장모 최 씨 같은 경우 나 손해 봤다. 오히려 사실은 9,000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1,500원, 2,000원대로 떨어졌다가 8,000원대 중반에서 2011년 3월 4월 경에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돈 이득 본 게 없다. 근데 그때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보면 사실 그분들도 돈 번 게 없거든요. 근데 미실현 이익까지 전부 다 공소 제기 범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 시세 조정 행위, 주가 조정 행위는 진짜 나는 수중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시세 조정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갔거나 그때 또 올라간 시점에서 돈을 그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으로 범죄 성립에 아무 지장이 그러니까 쉽게 없습니다. 말해 이익을 받든 그러니까 손실을 받든 이른바 작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이게 중요하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신 거예요? 그 범죄 그 아까 뭐 이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범들 간에 보게 된 미실현 이익 내지는 실현 이익은 전부 다 합산하는 게 자본시장법 시세조정행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인 것 같은데요. 녹음 파일을 보면 장모가 지인에게 내가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서 김건희 씨, 그 딸 김건희 씨가 2010년 2월에 10억 있는 증권 계좌를 넘겼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엄마의 어떤 그 주장과 딸이 10억을 넘기는 행위와는 지금 여기서 뭔가 불일치가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엄마는 왜 내가 했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는 이게 범죄 성립에 있어서 이게 시세 조정 행위는 혼자서 못 합니다. 공범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항상 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주가 조작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니까 꼭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태웠느냐, 돈을 썼느냐, 네, 어떤 행위를 했느냐는 범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최소한 최 씨는 본인의 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현재의 녹취록상 네. 내가 했다라고 네, 하는 건. 네, 근데 네. 그 다음에는 객관적 요건으로 공모관계 입증.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선수 이 씨 사채시장 가서 그 김건희 씨 증권 계좌 10억 받아가지고 그거 명동 사채시장 가가지고 100억대 해가지고 했던 선수 이 씨. 이게 사실 선수들이 주로 쓰는 아주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상상인의 유준원 회장도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 받아다가 주가 조작했어요. 예. 근데 이들 간의 공모 관계 진짜 단순히 왜 돈을 빌려준 거다 내지는 그냥 나는 맡겼을 뿐인데 공모 관계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시세 조정성 주문 이 있었느냐 객관적으로. 근데 요거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드러나는 거고 매사까지 한 것으로 보면 시세 조정성 주문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엄마 그 소위 최 씨가 지인에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은 그 서로 이게 녹취가 이 선수들끼리 얘기인데 녹취가 되는 거라고 저는 최 씨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녹취를 하신 분은 제가 보기엔 나중에 두 분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데 네. 보험용으로 녹취해 놓은 게 아닌가. 의도적 발언이다. 의도적. 그러니까 서로지간에 녹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뭘까요? 하나는 뭐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올해 2월 달에 된 녹취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 지금 이게 이제 뉴스타파가 관련 그 보도를 처음으로 내보내고 이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그로부터 8일 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이 전후 과정을 고려를 해서 이 장모 최 씨가 의도적으로 이 발언을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야 김건희 씨 명의로 넘어간 계좌가 선수에게 선수 이 씨에게 넘어간 계좌 사이의 공모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녹취록은 근본적으로 녹취록의 앞뒤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네네. 녹취가 된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 장모께서 그냥 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라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지인이라고 하는 분이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건 내가 그럼 했지. 네. 이라고 답변했지. 네.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뭐 수동적으로 동의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실제로 조사 들어갔을 때도 이 장모 가서 그건 그렇게 물어봐서 그냥 부인하지 않았을 뿐이야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하면 예. 전혀 인정이 안 되는 진술입니다. 그같이 그렇습니까? 마치 자기가 그건 내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건 전 무리라고 봅니다.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그 장모 최 씨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대목과 관련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한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말려서 그러니까 대답한 거라는 어떤 취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녹취 내용을 보면 네. 전체적으로 유도한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신 변호사님은 장모도 알고 답변했다. 이건 상식이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알고 했다면 이렇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알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론적인 이야기들. 그 엄마가 그 장모 입장에서 딸이 한 거에 대해서 보도가 되니 네. 딸이 아니라 장모가 했다고 저쪽에서 유도신문하니 그렇게 딸을 보호하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오히려 장모가 알고 했다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 녹취록의 증명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녹취록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컨텍스트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 문맥 속에서 말이 맥락이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과정에 보면 과연 이것이 본인이 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실행 행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로지 상대방 유도 신문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대답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설령 이게 뭐 한다더라도 이게 이제 유력한 증거로 그러니까 채택되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예. 네. 오히려 이제 컨텍스트 맥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락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락이 중요한데 이게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뉴스타파 보도 이후 8일 뒤 예. 8일 뒤라고 하는 시점에서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공소시효까지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공소시효까지 검토를 했어요. 장모 최 씨가. 공소시효 만료됐다는 만료됐다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최 씨는 굉장히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본인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예. 딸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미 예.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서 검토를 한 시점으로 보여요. 이런 가운데서 예. 단순히 나는 그냥 당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예.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데서 또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가 되는 게 이 통화가 이루어졌던 시점에서 장모 최 씨와 지인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였느냐 아니냐 이것도 참조 사항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보도가 좀 엇갈려요. 네. 이후에 한쪽에서는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뭐 10억대 무슨 뭐 이해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네. 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보도도 있고 네. 근데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는 지인과 최모 씨가 화기애애하게 전화 끊었다 뭐 수사 정보까지 공유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결국은 같은데 사이가 틀어져도 이 통화 시점 당시의 어떤 관계 이게 괜찮다.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녹취가 왜 외부로 나왔느냐를 보면 사실은 전화를 하셨던 분은 그 이전에 자본시장 그 시세 조정 행위를 하는 분들의 이 선수들의 행태를 봤을 때 한 분은 보험을 들으려고 했던 거고 한 분은 다른 측면으로 수사를 유도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알겠습니다. 의구심이 좀 든다. 이 변호사님. 예,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가 틀어진 사이에서 불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을 때 장모가 불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오히려 수 그렇게 해석이 있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예. 사이가 좋았을 때 자기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신빙성을 가져갈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의도적으로 녹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그 장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했는데 예. 그 대답의 방식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 수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불가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다. 거기에 비해서 원래 이 범죄 관련해서는 딸인 김건희 씨가 관련된 것이지 장모가 관련된 것은 전혀 수사 보고서에도 없었다고 본다면 장모가 관여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동의한 거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짙게 드는 이유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저는 상식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장모의 어떤 그 통화낸 거 그래라고 하는 그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10억짜리 어떤 증권 계좌를 넘겨줬다는 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오히려 이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왜 경찰 내사 보고서 그 2013년도에 있었는데요. 예. 왜 중단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중단됐을 때는 중단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한 7년이나 지금 지난 시점에서 예. 그걸 가지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건데 예. 물론 뉴스타파는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무슨 의도는 뭐 이제 와서 수사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어떤 뭐 이슈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2014년 3월에 시작돼 가지고 7월 개월 후에 중단이 되어졌는데 보통 시세 조정은 금융거래소에 알아보면 금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감원에서 자료를 안 줬다라고 네. 하는 자료를 얘기가 나온 이게 바가 있었거든요. 규정상 이게 이 부분이 저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금감원 보통은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에서 금감원에 의뢰를 포착을 해서 금감원에 주고 금감원이 조사를 한 이후에 이거를 수사기관에 그 통보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네. 가는 이 코스를 많이 따라요. 근데 예. 오히려 여기는 경찰이 내사를 먼저 시작하고 금감원 쪽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 금감원 규정상 검찰이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내줄 수가 있는데 경찰이 자료 요청할 할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금감원이 추가적인 자료를 경찰에다가 주지를 않아서 그럼 또 궁금한 게 왜 경찰은 검찰한테 이거를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부분입니다. 왜 이때 경찰이 검찰에게 그 영장 청구를 했느냐 여부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2013년 이 시점은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2012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예. 이후 시점이거든요. 오히려 그걸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내사 종결의 사유를 한번 분명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예. 특히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 청구를 했었는지 여부 등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 바로 뭔가 이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발이 준 게 4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근데 수사가 전혀 진척이 되질 않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 이제 기산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또 논란이 되는데 아무튼 분명한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묶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얘기하시죠, 장 변호사님. 네네. 예, 예.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말하자면 금감원 자료도 못 본 상태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죠. 예, 금감원 자료도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시세조정 행위의 구체적인 그런 호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소시효 도과로 해서 이거는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종료하기에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수사는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어차피 수사는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간 끌기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금감원과 함께 좀 조속하게 이 수사를 빨리 진행하는 모양새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지난 그 4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러니까 반년 동안은 왜 그러면 수사를 진척을 안 시켰을까요? 글쎄요,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재배당을 했겠죠. 재배당을 했다라는데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 된다. 네, 그럼 네. 그 이전 어떤 그 수사 파트에서 별로 의지가 없었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원 변호사님. 예. 당연히 6개월 동안 아무 수사가 진척이 안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는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하기 싫어서. 예. 그렇지만 수사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은 사실은 이성윤입니다. 그렇죠. 이성윤 검사장이죠. 예. 이성윤 검사장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의 각을 세우고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의 지위를 받는 형사부에서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약간 상식이 맞지 않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런 거 이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재배당을 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동안 방치돼 온 거라면 그냥 끝내면 될 건데 예.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재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와서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시각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동안 6개월 끌었던 거에 대해서 치탄을 피하기 위해서 재배당을 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재배당이 이루어지자마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은 뭐냐면 마치 이제 재배당이 이루어졌으니 마치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만약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공소시효 기간 종료점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그럼 몇 개월 만약에 11월 내년 3월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몇 개월 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그 이전에 당겨진다 하더라도 금세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라는 네. 비판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 비판은 예. 피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는 검찰이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검사들이 그걸 피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수사 절차를 밟아서 네. 그 전에 어쨌든 처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제가 그러면 그냥 두 분께 그러니까 지금 한 그 10초씩밖에 예 아니오로밖에 대답 네, 못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으면 윤석열 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나 고려하지 말고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그냥 해라라는 명시적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신장식 변호사님 해야죠. 해야 된다. 이경원 변호사님은 저 뭐 당연히 하는 게 원칙적이라 보는데 예. 이미 하는 거에 상관없이 수사 지휘 책임자가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로 수사 보고도 안 하는 상태 아닙니까? 네. 본인이 이때까지 보고를 다 받아서 지휘 잘하면 된다. 지휘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주가 조작 사건의 종류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